5.2절 두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5.2절 첫 번째 수업에서는 페르마 정리에 대해서 공부했죠. 페르마 정리가 뭐였냐면요. P가 소수이고 P가 A를 나누지 않는 그런 경우라면, 그런 A가 P의 배수가 아니라면 A의 P-1제곱은 1하고 합동이다. 모듈로 P에 대해서. 이게 페르마 정리였죠. 그리고 그것의 간단한 따름 정리가 이런 거였는데요. 양변에 A를 곱하면 A의 P제곱은 A일 텐데요. 예. 이렇게 되면은 A가 P의 배수가 아니라는, P로 나눠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그 조건 없이 임의의 정수 A에 대해서 이런 형태의 합동식이 성립한다라고 배웠습니다. 예, 그리고 요런 형태의 따름 정리를 페르마 정리라고도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소수이고, 이게 소수라면 이런 형태의 합동식이 성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합동식이 이 P가 소수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임의의 정수 A에 대해서 이런 합동식이 성립해야 되죠. P가 소수라면.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A를 어떻게 해서 대입을 해서 요 합동 관계를 살펴봤더니 이게 합동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요게 소수가 아닌 합성수라는 얘기겠죠. 자,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죠. 117이 합성수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페르마 정리를 사용하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117이 소수였다면 우리 이 페르마 정리에 의해서 A의 117제곱이 A하고 합동이어야 됩니다. 법 117에 대해서요. 그러면 여기 우리 이미 A에 대해서 이 합동식이 성립해야 되는데 A가 2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죠. 2의 117승을 모듈로 117에 대해서 이게 뭐하고 합동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자, 2를 계속 곱해 나가면 2는 4죠. 또 곱하면 8이고요. 또 곱하면 16이고 곱하면 32이고요. 또 곱하면 64죠. 또 곱하면 128이네요. 128이고 이거는 법 117에 대해서 10이라고 합동입니다. 117을 빼면 11이 되죠. 그래서 2의 7승이 10이라고 합동이네요. 그러면 그거를 양변에 제곱을 하면요. 2의 14승이 나오고 여기는 11에 제곱하면 121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2의 14승은 121과 합동입니다. 법 117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서 117을 빼주면요. 이거는 4니까 2의 14승은 4하고 합동이네요. 4는 2의 제곱이죠. 그래서 양변에 2의 제곱을 나눠주면 여기도 2의 12승 곱하기 2의 제곱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럼 2의 제곱을 나눠주면 4하고 117, 이거는 홀수니까요. 4하고 117은 서로소겠죠. 여기에는 지금 2만 인수로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2의 제곱을 양변에서 나눠주면 여기 나누기 1을 하면 이게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2의 12제곱이 1하고 합동이네요. 법 117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2의 117제곱을 구해야 되니까 요 117을 여기 1이 되게 하는 이 12로 나눠줬습니다. 그러면 몫이 9가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역시 또 9가 됩니다. 그러면 2의 117승은 2의 12승의 전체 9제곱이죠.
거기에다가 2의 9제곱을 곱해주면 요 지수가 요 식을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117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모듈로 117로 바라보면요. 요 2의 12제곱이 1하고 합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구승해도 역시 1하고 합동이고요. 그래서 2의 구승이 되고 2의 구승은 우리 좀 전에 2의 7승이 10이라고 합동이라고 그랬죠. 그거 곱하기 2의 제곱해주면 되는데 요게 10이라고 합동이고 요게 4하고 합동이니까 이 결과는 44하고 합동입니다. 그래서 이게 117이 소수였다면 2의 117승이 2하고 합동이어야 되는데 44하고 합동이죠. 44하고 2는 서로 합동이 아닙니다. 모듈로 117에 대해서는요. 따라서 이 정리, 페르마 정리에 의해서 이게 소수였다면 2의 117승이 2하고 합동이어야 되는데 지금 합동이 아니니까 이게 소수가 아니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운이 좋았죠. 이게 임의의 A에 대해서 이 합동식이 성립해야 되고 이게 만약에 소수라면요. 이 A 중에서 정수 중에서 아닌 게 이 합동식이 성립하지 않는 그런 A가 단 하나만 존재하더라도 이게 소수가 아닌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 번에 이게 합동이 아닌 그런 예를 찾았습니다. A를 2라고 했더니 이 합동식이 성립하지 않아서 따라서 우리가 117이 소수가 아니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질문은요. 이게 여기 과연 성립하느냐? 모든 정수 A에 대해서 이 합동식이 성립된다면 과연 이 P는 언제나 소수이겠느냐? 하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페르마 정리라고 했을 때 페르마 정리에 여기 사실인가? 다시 말하면 n은 2보다 같거나 크고 요 합동식이 임의의 A에 대해서 항상 성립해요. 자, n은 이렇게 고정이 돼 있고요. 임의의 A에 대해서 법 n에 대해서 A의 n제곱이 A하고 합동이에요. 그렇다고 했을 때, 그렇게 가정을 했을 때 그럼 과연 요 n은 소수이겠느냐? 이건 정확히 요 역에 해당되는 질문이죠. 답부터 말하면 이거는 일반적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이게 소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의의 정수 A에 대해서 A의 n제곱이 법 n에 대해서 A하고 합동이지만 n이 합성수인 그런 예가 존재합니다. 이제부터 그런 것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A에 대해서 성립하면서 이 합동식이 그러면서 A가 소수가 아니고 합성수인 그 예를 찾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공부해 나가면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단한 사실 하나 짚고 넘어가죠. 만약에 n이 홀수인 양의 정수라고 해보죠. 그리고 an 제곱이 법 n에 대해서 a하고 합동이에요. 모든 자연수, 양의 정수 a에 대해서 이런 합동식이 성립해요. 여기에서는 임의의 a였죠. 임의의 정수 a인데 임의의 자연수 a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 n이 홀수라면 요 양의 정수에서만 요 사실이 성립되면 음의 정수에서도 양의 정수뿐만 아니라 음의 정수에서도 요 합동식이 성립합니다. n이 홀수라면요. 홀수인 양의 정수라면요. 먼저 가정에서 양의 정수에서는 이렇게 합동식이 성립한다고 했고 여기서 이런 결론을 얻기 위해서 여기 새로 나온 게 영하고 음의 정수죠. 음의 정수가
나오는데 0은 당연히 법 n에 대해서 합동입니다. 0에 n제 곱하면 이거 뭐 0이니까요. 등호가 성립하니까 이 합동식이 성립합니다. 또 자, a가 양수이고 양수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a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음수죠. 그러면 마이너스 a에 n제곱 해주면 이거는 n이 홀수니까 여기 마이너스 나오고 an제곱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 a가 양수라고 가정을 했는데 양수에서는 이렇게 성립한다고 가정을 했죠. 그래서 a의 n제곱은 a하고 합동입니다. 마이너스는 그대로 가져왔고요.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a의 n제곱이 마이너스 a하고 법 n에 대해서 합동이라는 사실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n이 홀수라면 요거 임의의 자연수에서만 요 합동식이 성립하면 모든 정수에서 이 합동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가 요게 모든 정수에 대해서 이런 합동식이 성립하지만 요런 이게 소수가 아닌 그런 합성수인 예를 찾고 싶잖아요. 그런데 요게 모든 정수 A에서 요 합동식이 성립하면 요 P는 언제나 홀수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게 홀수인 경우를 따로 좀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게 홀수인 경우는 요 모든 A 정수 A에 대해서 이 합동식이 성립한다 라고 말하는 대신에 여기가 모든 양의 정수에 대해서 이 합동식이 성립한다 라고 해도 이게 홀수인 경우는 같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정의 하나를 하죠. 자, A가 2 이상의 정수입니다. 그랬을 때 n은 어떤 합성수인데 어떤 합성수 n을 기저 A에 대한 유사소수다 라고는 언제 그렇게 얘기하냐면요. A의 n제곱이 법 n에 대해서 A하고 합동일 때 그럴 때 우리는 이런 합성수 n을 기저 A에 대한 유사소수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 A가 2라면 요 A가 2라면 그러니까 2의 n제곱이 2하고 합동인 그런 합성수 n을 우리는 그냥 유사소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A가 2일 때는 요 기저 2라는 말을 생략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이 B번의 내용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결국 궁극적으로 찾고 싶어하는 예죠. 어떤 합성수 n이 절대 유사소수다. 혹은 요 합성수를 생각했던 사람의 이름을 따서 카마이클 수다라고 얘기하는 건 언제 그러냐면요. 모든 양의 정수 n에 대해서 요 합동식이 만족이 되면 요 n을 그런 합성수를 카마이클 넘버라고 합니다. 자, 이게 지금 n이 홀수라면 여기 양의 정수만 생각하면 모든 정수에 대해서 이 합동식이 성립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이 기저 A인 유사소수에서 요 카마이클 넘버라는 거는 모든 A에 대해서 모든 기저에 대해서 유사소수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특정한 한 A에 대해서만 요게 성립하면 그런 합성수 n을 기저 A에 대한 유사소수라고 하는 거고요. 카마이클 수라는 거는 요 A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요게 성립할 때 그럴 때 절대 유사소수 또 카마이클 수 이렇게 부릅니다.
자, 기저 A인 유사소수다. 어떤 n이. 그러기 위해서는 뭐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제일 처음에 제일 중요한 합성수여야 됩니다. 소수면 안 됩니다. 예, 이게 수도 프라임이잖아요. 비슷한데 아니어야 되죠. 결국은. 그래서 n이 기저 A에 대한 유사소수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 합성수여야 되고요. 두 번째 고 A에 대해서 요 특정한 한 A에 대해서 A의 n제곱이 A하고 합동이어야 됩니다. 법 n에 대해서요. 예. 그러면 카마이클수라는 거는 이게 되기 위해서는 역시 또 소수면 안 되죠. 일단 합성수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요 합동식을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만족시켜야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간단한 보조 정리를 하나 뒤에서 쓰일 보조 정리를 하나 증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P하고 Q가 서로 다른 소수예요. 예. 그리고 A의 P제곱은 모듈로 Q에 대해서 A하고 합동이고요. A의 Q제곱은 모듈로 P에 대해서 A하고 합동입니다. 여기 지금 PQ가 서로 엇갈려서 나왔습니다. 실수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엇갈려서 나왔고요. 그랬을 때 A의 PQ 제곱은 모듈로 PQ 여기 나온 그 소수 곱 PQ에 대해서 A하고 합동이 된다 라는 사실을 한번 증명을 해보죠. 자, 이 페르마 정리의 따름 정리 혹은 그냥 페르마 정리에 의하면 요 자리가 이렇게 소수면 여기에 있는 거가 그대로 여기 합동으로 나오죠. 예. 여기에 어떤 정수를 넣더라도 A의 P제 곱하면 법 P에 대해서 A하고 합동이 됩니다. 여기 지수에 나오는 이 P하고 모듈로 다음에 나오는 이 P가 같은 경우는 같은 소수라면 여기 있는 숫자가 그대로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요 페르마 정리를요. A의 Q제곱에 대해서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P하고 P가 같으면 모듈로 P에 대해서 요게 그대로 나오겠죠. 페르마 정리에 의해서요. 그런데 우리 가정에서 A의 Q제곱은 법 P에 대해서 A하고 합동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얻어지죠. 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모듈로 Q인데 A의 P제곱을 전체의 Q제곱하면 또 여기 소수하고 여기 소수가 같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수가 그대로 나오겠죠. 그래서 A의 P승의 전체의 Q승은 A P승하고 합동입니다. 그런데 역시 또 가정에서 모듈로 Q에 대해서 A의 P승은 A하고 합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얻고요. 그러면 요거를 다시 써주면 A의 PQ승 빼기 A 한 개 P로 나눠 떨어지는 거죠.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의 PQ승 빼기 A 한 개 Q로 나눠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P하고 Q가 이렇게 서로 섭니다. 왜냐하면은 서로 다른 소수이기 때문에요. 그럼 우리 앞에 정리 2.4의 따름 정리에 의하면 어떤 똑같은 수를 이런 두 수가 나누는데 요 두 수가 서로 소인 경우는 이 두 수의 곱도 이 원래 수를 나눈다 라는 게 정리 2.4의 따름 정리였습니다. 따라서 PQ 이 곱한 게 A의 PQ승 마이너스 A를 나누죠. 근데 이 얘기는 바로 A의 PQ승이 법 PQ에 대해서 A하고 합동이라는 것에 정의가 됩니다. 따라서 이 합동식이 우리가 보이려고 했던 그 합동식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레마의 증명을 마쳤고요. 이제 이 레마를 이용해서 이 보조 정리를 이용해서 기저 2에 대한 유사소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 카마이클 수는 예를 드는 게 좀 더 어려워서 우리 좀 더 뒤에서 할 거고요. 먼저 요
기저 2에 대한, 그러니까 2의 n승이 2하고 합동이 되는 법 n에 대해서 그런 n, 그러면서 n이 소수가 아니고 합성수인 그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예에서 이 보조 정리가 쓰이게 됩니다. 네, 341이 바로 기저 2에 대한 유사소수가 됩니다. 여기 기저 2일 때는 a의 값이 2일 때는 이렇게 생략하기도 한다고 그랬죠. 예, 그냥 유사소수라고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게 유사소수라는 건 정의가 뭐예요? 2의 341제곱이 법 341에 대해서 2하고 합동이다. 요 합동식을 만족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러면서 341이 합성수여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게 봤듯이 341은 11 곱하기 31이어서요. 합성수가 됩니다. 이제 요 합동식이 성립하는지만 보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합동식을 보이기 위해서 요 좀 전에 봤던 보조정리 레마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341이 어떤 서로 다른 두 소수의 곱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P로 놓고 이거를 Q로 놓은 다음에 요 보조정리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P를 11로 놓고요. Q를 31로 놓고 그럼 P가 여기 11 모듈로 31 이게 31 이게 11 이렇게 되는지를 확인하려고 하거든요. A는 2고요. A는 우리의 경우는 2고요. 그러면 2의 PQ 곱한 게 지금 341이겠죠. 우리의 경우는 이게 341이고요. A가 2여서 이게 바로 요 합동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합동식하고 요 합동식이 성립하는지만 확인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2의 11제곱이 모듈로 30일에 대해서 어떻게 합동인지 살펴보면요. 2를 좀 곱해 나가다 보면 이게 4죠. 요건 8이죠. 그 다음에 16이고 그 다음에 32고 그래서 2의 5승이 32가 되네요. 그러면 모듈로 31에 대해서 32는 1하고 합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2의 5승이 1하고 합동이 되죠. 그러면 2의 11승을 구하기 위해서 2의 11승은 2의 5승 전체 제곱에 2를 한번 곱해주면 되죠. 그럼 이거를 모듈로 31로 보면 2의 5승은 좀 전에 1하고 합동이라고 그랬으니까 요 전체 그걸 제곱해도 1하고 합동이죠. 따라서 요거는 2하고 합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합동식을 보인 거죠. 다음에 이거를 살펴보죠. 예. 또 마찬가지로 2를 좀 곱하다 보면 이 5개가 아까 32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모듈로 11로 보면 요 11로 보면 이거 33에서 1을 빼주면 되는 거니까 32는 마이너스 1하고 합동입니다. 자, 그러면 2의 31승을 구해야 되죠. 2의 31승은 2의 5승의 전체 6승에 그러면 지금 이게 30승이니까 곱하기 2를 하면 됐죠. 자, 그런데 2의 5승이 마이너스 1하고 합동이라고 그랬으니까 2의 5승 전체의 6승은 6이 짝수니까 이만큼이 역시 또 1하고 합동이네요. 그래서 2의 31승은 모듈로 11에 대해서 2하고 합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 1번하고 2번에 의해서 우리 보조 정리에 요 사실하고 요 사실을 보인 거죠. 따라서 이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 결론이 2의 11 곱하기 31 이게 바로 341이죠. 그게 모듈로 11 곱하기 31 하면 이게 또 역시 341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이려고 했던 요 합동식이 됩니다. 따라서 이 341이 유사소수, 기저 2에 대한 유사소수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만 해도 그런 요 소수가 아닌 거를 찾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요 유사소수, 기저 2에 대한 유사소수 중에 작은 거부터 차례대로 다 4개만 써보면 341, 561, 645, 1105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찾기가 쉬운 숫자가 아니죠. 예. 여기 있는 것들은 다 합성수이면서 가령 561이라면 2의 561승이 2하고 합동이 됩니다. 모듈로 561에 대해서요. 예, 이런 식이 성립합니다. 다른 이것도 여기를 그거에 맞게 바꿔주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 A가 2인 경우에 한해서도 이렇게 요 자리에 들어가서 요 합동식이 성립하면서 그 자리에 들어가는 그 n이 합성수인 경우가 그렇게 흔하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이렇게 드문드문 있습니다. 숫자도 꽤 크고요, 충분히. 그런데 카마이클 수, 절대 유사소수라면 요 A 자리에 들어가는 게 임의의 자연수에 대해서 다 요 합동식이 성립하면서 동시에 여기에 합성수인 그런 예면 훨씬 더 찾기가 어렵겠죠. 예, 그거는 우리 뒤에서 찾을 겁니다. 이렇게 기저 2에 대한 유사소수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런 문맥에서 수학에서 자주 하는 질문이 그럼 이게 무한히 많겠느냐? 이런 질문이죠. 그러니까 기저 2에 대한 유사소수는 무한히 많겠느냐?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답을 얘기하면 무한히 많습니다. 예. 기저 2에 대한 유사소수는 무한히 많이 존재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증명할 텐데요. 유사소수, 예, 기저 2는 생략할 수 있다고 그랬죠. 예, 유사소수가 무한히 많다라는 증명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요. 만약에 n이 어떤 홀수인 유사소수라면 그 n에 대해서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역시 또 유사소수다. 홀수인 유사소수다. 이런 거를 증명함으로써 유사소수가 무한히 많다라는 증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홀수인 유사소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mn이 일단 홀수이고요. 또 합성수여야 되죠. 유사소수여야 되니까. 또 유사소수 정의에 의해 대해서 2의 mn 제곱한 게 모듈로 mn에 대해서 2하고 합동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왜 이 사실을 보이면 유사소수가 무한히 많다라는 증명이 되는 거죠? 우리가 좀 전에 예에서 341이 유사소수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341은 홀수입니다. 예, 341은 홀수이면서 유사소수입니다. 그럼 우리가 정리 5.1을 증명했다 치면 우리 정리 5.2에 의해서 2의 341, 요 341을 n이라고 놓으면요. 스몰 n이라고 놓으면 2의 341승 빼기 1도 홀수인 유사소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정리 5.1을 또 이용하면요. 2의 요만큼의 지수 2의 341승 빼기 1승 빼기 1 한 것도 유사소수가 되는 거죠. 홀수인 유사소수가 되는 거죠. 또 여기 2의 이게 지금 2의 지수에 들어간 거예요. 이거에 빼기 1을 해도 또 홀수인 유사소수가 되는 거죠. 이 과정을 무한히 반복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무한히 많은 유사소수를 얻게 됩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또 이렇게 계속 하면 n을 얻으면 mn을 얻고 그걸로부터 또 m의 mn을 얻고 그걸로부터 또 m의 mn을 얻고 이런 식으로 과정을 하면 무한히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한히 많은 유사소수를 얻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보이면 됩니다. 자, 우리가 요거를 보여야 되는데요.
먼저 mn이 홀수인 건 당연하죠. 여기 짝수에서 1을 빼줬으니까 홀수인 건 당연하고요. 그런데 이게 합성수이냐? 그것도 뭐 그렇게 자명한 거는 아닙니다. 뭐 자명하지 않습니다. 자, 요런 게 합성수, mn이 합성수이다 라는 것을 먼저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요 합동식을 보이겠습니다. 자, 먼저 합성수라는 사실을 보여보죠. 우리 스몰 n이 애초에 수도 프라임, 절대 유사 소수니까 합성수잖아요. 그래서 n이 합성수니까 이 n을 어떤 r 곱하기 s 이런 곱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r은 1보다 커야 되고요. s는 n보다 작아야 되고요.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일반성을 잃지 않고 r보다 s가 더 같거나 크다라고 가정을 해도 됩니다. 아니면 뭐 역할을 바꾸면 되니까요. n을 이렇게 쓰고요. 자, 그러면 우리 mn이 이렇게 된다고 그랬는데 요거를 우리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이런 인수분해 공식이 있었잖아요. 이거 x의 n제곱 마이너스 y의 n제곱은 이렇게 빼주면 이렇게 되는 인수분해 공식이요. 그거에 x를 2로 놓고 y를 1로 놓으면 여기 n제곱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x 마이너스 y, 2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역시 이거는 1이니까 뭐 안 써도 되고요. 나머지 이 y가 다 1인 거니까 2의 n 마이너스 1제곱서부터 2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면요. 여기 2의 몇 제곱 하는 요 항들, 뭐 이건 마지막은 2의 0제곱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항들이 2의 0제곱서부터 2의 n-1제곱까지 있으니까 모두 n개의 항이 있습니다. n개의 항이 있습니다. 또 한편 2의 r제곱 마이너스 1도 요 인수분해 공식을 마찬가지로 이용하면 2의 r-1 승서부터 2의 0승까지 있죠. 그래서 이거는 모두 r개의 항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mn이 지금 우리 합성수인 거를 보이기 위해서 이거를 이렇게 거꾸로 1서부터 더하기 2 이렇게 하면서 r개씩 묶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거꾸로 썼는데요. 이거를 r개씩 묶어 보겠습니다. 연속된 r개의 항들을 묶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1서부터 2의 r-1제곱까지 나오겠죠. 그 다음에 2의 r제곱이 나올 텐데 그거를 2의 r제곱으로 묶어준 다음에 그 다음 또 r개를 써주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그 다음 거는 2의 2r제곱, 2의 2r승이 나올 거고 또 r개를 묶어주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우리가 n을 전부 n개의 항이 있는데 이렇게 r개의 묶음으로 묶으면 그런 묶음이 s 묶음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묶어 나가면요. 자, 2의 s-1의 r승에 이렇게 묶여지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1이고 요 0인 거서부터 시작한 거니까 이게 s 묶음이려면 이렇게 돼야 될 겁니다. 그럼 여기 공통적으로 요게 들어가 있죠.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 뽑아주면 자, 여기에서는 1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2의 r승, 2의 2r승 해서 2의 s-1의 r승까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우리 좀 전에 봤듯이 이거는 이 값하고 같아요. 이렇게 됐죠. 그런데 우리 r이 1보다 크니까요. 2의 r승 마이너스 1은 최소 3보다는 같거나 큽니다. 이거는 더 크고요. 따라서 2의 r승 마이너스 1이 mn을 나누는데 이게 1이 아닌 그런 숫자죠. 그러면서 mn보다는 작고요. 따라서 우리는 이 mn이 합성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이런 인수와 이런 인수를 갖죠. 따라서 mn은 아까 홀수라고 그랬고 또 합성수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요 합동식만 보이면 되겠습니다.
이 합동식을 보여봤죠. 자, 우리 가정에서 n이 유사소수라고 그랬어요. n이 유사소수라고 그랬으니까 그거는 정의에 의해서 요 식이 만족된다라는 거죠. n이 유사소수라는 얘기는 n이 합성수이면서 2의 n제곱이 법 n에 대해서 2하고 합동인 거예요. 그러면 이 합동의 정의에 의해서 2의 n승 빼기 2가 n으로 나눠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n의 배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n 곱하기 어떤 자연수 k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게 더 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수겠죠.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의 mn 빼기 1승을 살펴보죠. mn 빼기 1. 그러면 mn이 2의 n승 마이너스 1이니까 거기에 빼기 1을 해주면 2의 n승 마이너스 2겠죠. 그러면 2의 n승 마이너스 2를 우리가 kn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등식이 성립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에서 2의 mn 빼기 1승에 빼기 1을 한 거를 생각을 해보죠. 자, 이게 지금 우리 kn이라고 됐었죠. 그러면 요거를 2의 kn으로 바꿔줬고요. 그거에 빼기 1이고, 자, 이거를 어떻게 바라보냐면 2의 n승의 전체 k승이라고 바라보겠습니다.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좀 전에 썼던 그 인수분해 공식을 쓰면 이게 x죠. x가 2의 n승이 되고 y가 1인 경우네요. 그러면 2의 n승 빼기 1에 2의 n승의 2의 n의 k-1승, 2의 n의 k-2승 해서 2의 n승 플러스 1까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게 바로 뭐냐면 mn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만큼의 값은 이렇게 mn이라는 약수를 갖죠. 따라서 모듈로 mn으로 보면은 0하고 합동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 따라서 요만큼이 0하고 합동이니까요. 모듈로 mn에 대해서 따라서 2의 mn 빼기 1승은 이렇게 1하고 합동이 됐죠. 그런 다음에 양변에 2를 곱하면요. 2의 mn승은 2하고 합동이 되겠습니다. 법 mn에 대해서요. 따라서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그 합동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 5.2의 증명을 마치게 됐습니다. 이렇게 기저 2에 대한 유사소수는 무한히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증명했고요. 그 이전에 기저 2에 대한 유사소수의 예들도 살펴봤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게 절대 유사소수, 카마이클 수죠. 그러니까 임의의 자, n이 합성수이면서 a의 n승 한 개 a하고 합동이 되는 모듈로 n에 대해서 모든 자연수 a에 대해서 요걸 만족하는 그런 카마이클 수가 남아있죠. 그 얘기는 5.2절의 세 번째 수업에서 계속 하겠습니다.